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때는 똑같아요. 시간에 따라 위치의 시간 딱 들어보죠. 이제 보통 이걸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t에 따라서 x축이라는 어떤 가로 방향의 위치야. 물론 이게 세로 방향일 수도 있지만 이제 수학 2에서의 모든 운동은 수직선, 그러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분을 타고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속도예요 이렇게 불렀다고. VT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도가 0보다 크냐 아니면 속도가 0이냐 아니면 속도가 0보다 작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속도가 0보다 크면 진행 방향이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속도가 0이면 정지 또는 진행 방향이 체인지 바뀌는 상황 이거나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딱 하고 내려가면 가속도라고 해서 그냥 V 클라인 T라고 흔히들 편하게 쓸 때가 미분했다. 그런데 이제 적분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세팅이 보통 끊겨요. 이렇게 끊기고 주로 대화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만 한단 말이야. 여기서 미분에서 가속도로 내려가는 얘기는 보통 이제 미분 쪽 문제에서만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적분 쪽에서는 그럼 이걸 적분으로 어떻게 생각할 건데 하면, 생각해봐. 적분을 해야 되니까 기준의 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기준의 식이 뭐야? 적분 쪽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적분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준식이 나와요. 속도라는 식을 대부분 다 속도라고. 이걸 식으로 주거나 그래프로 줘. 식에서 그래프에서 해석만 하면 되는데 질문 내용은 보통 뭐냐면, 자 예를 선생님 속도를 적분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이 되네요. 아니 그건 좀 아닌데, 왜냐면 부정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생기지. 적분 상수라는 건 t가 0일 때, 이게 t에 대한 식이니까 t가 0일 때 상수값이거든. 그러니까 최초 위치를 몰라 적분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그래서 정적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인데, 질문 내용을 미리 꼽을게. 질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거지. 현재 위치를 좀 알려줘봐. 보통 속도가 기준이에요. 현재 위치를 좀 알려줘봐. 움직임 거리를 좀 가르쳐줘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아니면 뭐 위치 변화량을 좀 가르쳐줘봐. 보통 위변이라고 하지. 위치 변화량을 좀 가르쳐줘봐.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말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정도를 알면 되는데, 맨 처음에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좀 다시 얘기를 하면 무슨 상황인지 없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그래프를 줄게. 잘 봐봐. 속도 그래프가, 이게 그래프나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한다며. 근데 뭐 식으로 등장을 하면 다시 그래프로 고치면 되니까 걱정은 없는 거고, 속도 기준으로. 근데 대부분이 이 식이나 그래프에 대한 이 속도가 대부분이야. 100%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이라면 거의 못하는 거야. 문제를 제공할 때 1차 이거나 또는 상수하는 구조야. 그래서 해석이 되게 편하다는 건, 아 실제로 적분을 안 해도 되구나 라는 아이디어야. 자네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VT 그래프를 준다. 자 그럼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축이 되는 거? 이게 T축이 되는 거죠.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당연히 생성할 이유가 없는 거야. 시간의 음수의 개념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VT라는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럼 속도는 분명히 양수와 우수가 다 있겠지. 그치? 그리고 0,0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 어쨌든 간 내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짠 예를 들어서 슈 이렇게 떡치기 했다가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래프를 좀 더 길게 뽑을게요. 계속 가자. 샷 계속 가자. 드드드드드드드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서 다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서 표현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 2라고 하고 2, 3, 4, 5, 5, 6, 7, 8, 9, 11, 뭐 그러면 12 이 정도 되겠지. 시간이. 그리고 여기도 짠짠짠짠짠 뭐 2였다라고 해봅시다. 지금부터 생각은 뭐냐면 자, 이 0초에서부터 6초까지 면적이 뭘 의미하냐. 자, 공식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선생님 속도가 양수 상태였으니까 0초에서부터 6초까지는 앞으로 가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면적의 의미가 앞으로 움직인 거리예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움직인 거리, 즉 여기에 있는 이 정적분의 값이지. 정적분 0에서부터 인테그랄 6까지 그치? 하면 일단 넓이를 진짜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굳이 함수를 몰라도 상관없잖아 지금. 구할 수 있지만 1차 함수 다시 1차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이 함수를 구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하고 2라는 상수 함수는 인테그랄 2에서부터 5하고 5에서부터 6까지를 너랑 너의 두 점을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인테그랄을 한다는 건 조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자, 여기는요 넓이가 1이에요. 아, 2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여기 넓이가 2고요.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는 길이가 2니까 여기 넓이는 6이에요. 여기 네모 짝대기. 그리고 여기는 넓이가 1 곱하기 2니까 여기는 1이에요. 라고 했으면 자, 이걸 싹 더했잖아. 그럼 그게 지금 얼마냐면 9잖아. 9가 의미하는 건 뭐야? 선생님 0에서부터 0초에서부터 6초까지는 앞으로 9칸 갔어. 그냥 우리끼리 9를 한 칸이라고 하자. 우리끼리만 9칸 갔어. 그런데 그때 속도가 0이 됐어. 진행 방향을 갑자기 바꾸더니 이 자식이 뒤로 걸어가기 시작했네. 그때 이 면적은 자, 나는 여기다가 정적분 결과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정적분 결과지. 축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진행 방향을 바꿔서 음방향으로 한 칸 다시 갔나봐. 이런 거야. 그런 다음 다시 이 넓이를 측정했더니 여기는 다시 또 마이너스 2. 총으로는 실제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뒷방향으로 한 칸 가고 다시 두 칸 더 갔어. 그랬다가 다시 진행 방향을 바꾼 후 다시 앞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면적이 얼마야? 여기가 면적이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2가 되는 거니까 총에서 여기는 4가 되는 거지. 플러스 아, 정적분 결과가 양수면 그 정적분 결과가 양수라는 건 앞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고 음수였다는 건 뒷방향인데 만약에 어떤 애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2까지 한 번에 긁었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VT라는 게 사실은 계속 범위마다 그래프, 즉 함수가 바뀌어주고 있지만 이 정적분까지는 여기서 봤더니 얼마야? 여기가 플러스 9고 플러스 13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10이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이 10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위치 변화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있었다가 실제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행위를 막 반복적으로 하잖아.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위치보다 양방향으로 10칸 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 의미가 된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적분은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VT, DT를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런 거지. 자, 그러면 현재 이 녀석은 0초부터 12초까지 움직였잖아요. 12초에 어떤 위치에 있어요? 현재 위치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애들이 플러스 10칸이라며 플러스 10이라는 곳에 있겠지 하면 정답일까 아닐까? 그건 정답이 아니겠지. 왜냐하면
얘만 봐서는 최초의 위치를 몰라. 내가 수직선에 0이라는 곳에 즉 원점에 있었는지 아니면 플러스 5칸에서 시작해서 이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20이라는 곳에서 이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 얘만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현재 위치를 보통 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VT, DT는 분명 뭔데 위치 변화예요. 미변인데 즉 그 위치부터 얼마큼 움직였다는 걸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표현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A에서의 위치가 있었어야겠지. 그치? 즉 A에서의 위치 플러스가 현재 위치가 된다. 그런 거지. 그치?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시가 XT라고 하면 그래서 XA 정도가 되는 거야. A에서의 위치. 그럼 저게 이제 막 공식처럼 보이니까 애들이 짜증이 나는 건데 공식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래프로 먼저 추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움직인 거리는 공식으로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왜냐면 꼭 0부터가 아닐 수도 있고 2부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5부터라고도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A, B로 하는 거야. VT, DT인데 사실 거리라는 건 앞으로 100칸 갔던 뒤로 50칸 갔던 상관없이 그냥 움직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것들을 음수 처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넓이랑 똑같은 거야. 왜? 넓이든 거리든 음의 개념은 없다 이거지. 올라오고 싶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 새끼들이 여기에다가 절대값 VT, DT라고 설정을 해놓는구나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그때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없는 게 내가 이제 너한테 지영아 2에서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6이요 하면 되는 거고 지영아 5에서부터 7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그랬더니 5에서부터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위치 변한 거니까 빵이요.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똑같아요? 하는 거고 자 그러면 6에서부터 9까지 움직였을 때 이 9라는 곳에서의 위치는 어디야? 하면 6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문제에. 그럼 만약에 6에서의 위치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치면 뒤로 3칸 다시 간 거니까 빵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 빵이라는 게 만약에 6에서의 위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었어? 그럼 뒤로 3칸 간 거니까 그냥 7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분명히 적분 파트에서 진행하는 질문이고 그 내용이 적분을 통한 공식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2차 곡선이야 여기가 막 3차 곡선이야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맨 처음에 한두 문제 그렇게 물어보는 척을 해. 왜냐면 이게 적분을 통해서 구해진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에 들어가거나 수능에서 보면 그래다 문제는 어떻게 돼 있다? 직선이나 1차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런 얘기를 꺼낼 때 답안지나 해설지에는 다 저렇게 적분의 표시와 공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 질문은 그냥 그래프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위치 변화량이 뭔지, 움직임 거리라는 게 뭔지, 최초의 위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이걸 자꾸 어떤 공식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걸 결국 정적분으로 표현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속도 자체를, 이 속도 VT를 정적분이 아니라 인테그랄, 정적분 아니고 부정적분이지. 구간이 없어. 하고 DT를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XT가 아니래매. 그치? 이거 아니래매. 이거는 원래 아니래매. 이렇게 쓱 해야 된다며. 근데 만약 같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 T가 얼마일 때? T가 0일 때 위치가 있으면 되고 이게 예전으로 치자면 어떤 의미야? 적분상수야. 왜? 적분상수라는 게 결국은 다항식에서 x가 0일 때 상수값이지. 그럼 여기서도 t라는 함수니까 t가 0일 때의 상수니까 적분상수와 같은 의미로 설정이 되겠군.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수직선에서 출발했을 때의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수직선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그럼 적분상수가 0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꼭 정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부정적분을 통해서도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으로도 생각을 해서 구할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개념만 알면 이용할 수 있구나. 일단 이게 전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인데 내가 책을 보고 저 공식대로 먼저 써놓고 설명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그 의미를 판단한 다음에 식을 썼지. 그래서 이해만 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 가속도에겐 안 나오니까 항상 시간에 따른 위치의식이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게 되는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시간에 따른 위치의식, 시간에 따른 뭐 길이의식, 넓이의식, 부피의식을 가지고 미분을 하면 뭐 변화율 이렇게 나온다는 것처럼. 근데 그건 설명이 잘은 안 나오긴 나와. 근데 실제로 이 파트에서 내고자 하면 얘네들이 적분 쪽에서 질문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베이스가 항상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책으로도 좀 봐야 되니까 222쪽을 보면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질문하거나 위치 변화량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움직임 거리를 물어보는 것들을 공식으로 막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놨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래프만 그려질 수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 교재에서는 234쪽에서만 속도 그래프가 2차 함수로 보여지고, 나머지 그림들, 즉 우리가 다시 다른 걸 풀 때도 나머지는 전부 다 1차 함수나 아니면 상수 함수에서만 보여질 거야. 그래서 쫄지 말고 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라고 하면, 짜자잔, 기존에 있던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한 명이니까 더 편하네. 그래서 11번 VT는 U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T가 0일 때, 이런 얘기가 중요하네. T가 0일 때 P의 위치는 얼마래? P의 위치는 문제에서 준 거지 1이야 라고 줬다. 자, 내가 그래프 없이 풀어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없다면 식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도, 즉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의 dt를 따라하고 하지, 그치? 그러면 정적분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그 결과가 얼마야? 3이 되는 거니까 2t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9t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2t고요 그 다음에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 적분상수라고 하죠. 근데 이 적분상수가 얘는 그냥 1이라고 줬네요. 만약에 t가 3일 때 위치가 5예요 라고 해도 c라고 넣은 다음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xt라고 꼭 안 써도 됩니다. 사실 한국말로 쓰는 게 더 이쁘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식이지 뭐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치? 나 이걸 알았어. 그럼 그때 이제 질문을 할 때는 1번 시각 t는 2에서 점 t의 위치를 구해. 그럼 t는 2에서의 위치니까 우리가 구한 식으로 보면 x2를 구하자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4의 8이 16이고요 2는 4 마이너스 36이고요 2를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24고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41에서 36 빼면 5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5가 됐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t는 1에서부터 t는 3까지의 위변을 구하느라 위변을 구하는 거니까 정적분이고 뭐고 나버리고 필요 없이 위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을 구했더니 이거 푼 방식이야. x1을 구했더니 여기다가 1을 넣겠지, 그지? 그러면 2-9뿔 12 더하기 1이니까 15 빼기 9죠? 그러니까 이건 6이야. 그 다음에 3도 구해야지. 3, 9, 3, 27, 54고요. 그 다음에 3, 3, 9, 마이너스 81이고요. 그 다음에 36이네요. 그죠? 36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요. 36 맞죠?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랑 더하면 90이니까 플러스 9, 여기 10이잖아? 그러면 여기 6이었다가 여기 10이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위변은 4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니? t는 1에서부터 3까지 움직임 거리를 구하래잖아. 그치? 그 움직임 거리를 구하려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으로는 모르는 거야. 왜? 그러니까 1에서의 위치가 6이었다가 3에서 10이었는데 그 중간에 얘가 왔다 갔다를 100번 했는지 아니면 한 번만 간 건지를 알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아하니 뭐가 더 좋은 아이디어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짜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여기서 6을 딱 잡아 뺀다고. 6을 뺐더니 선생님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인데 그때 얘는 t마 3, t마 2, t마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나봐요. 한 거지. 그리고 이건 여전히 VT의 그래프야. 자, 앞으로 VT는 이처럼 잘 안 나와. 된 거야? 너 여기 잘 구할 수 있어, 지금. 여기는 얼마? 6번에 2차. 두 번차가 1. 2차 계수 얼마? 6.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수. 이지. 좋다. 1이다.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맞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잠시만 조금 더 해보면 이제 0에서부터 1까지도 구할 수 있고 1에서부터 2까지도 구할 수 있고 2에서부터 어디까지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질문을 아까 여기 이거 지워볼게요. 1번부터 다시 1번 뭐라 그랬냐면 야 있잖아 t는 2에서의 전 t의 위치를 구해. t는 2에서의 전 t의 위치?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의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의 dt를 하면 이건 뭐라고? 0에서부터 2까지의 위치 변화야. 위변에다가 플러스 t는 0에서의 현재 위치 1을 더하면 그게 2에서의 위치가 될 거야. 답은 똑같겠지, 그치? 귀찮잖아.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t는 1에서 3까지의 위변을 구해. 그거는 위변만 구하라 했잖아. 얘는 위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1 썼지만 얘는 그냥 1에서부터 3까지의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dt야. 아까 이 위변이 우리 아까 뭐였나? 정답이 그랬었지. 4였나? 그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긁었더니 얼마가 됐다는 거야? 플러스 4가 됐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 6이겠지. 여기 5겠지. 여기 마이너스 1. 괜찮지? 좋아.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1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여기 1이고 여기는 5지. 정답은 6. 실제로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t 마이너스 12dt 해서 억지로 정적분값을 양수로 만들고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는 6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8t 마이너스 12dt를 해야 되지.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를 2차로 갖다 놓으니까 너무 짜증났잖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 풀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치? 자, 지금부터는 됐고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 건데 대동단결 VT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1차나 상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VT 그래프 기준으로 놀아야지 적분 같은 거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다시 풀어볼게. 뭐 상하운동이 지랄이고 연병이고 해봐야 상하운동이니까 수직선인 거지, 그치? 근데 그런 VT가 있는데 VT의 그래프는 30 마이너스 얼마래? 30 마이너스 10t래. 여기는 무슨 축이야? 여기는 T축이지. 그리고 여기는 무슨 축이야? 여기는 VT축이야.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30. 물론 비율은 안 맞지만 분명히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겨서 나가는데요. 질문이 어땠냐면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의 여기가 5죠. 그럼 이때도 비율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여기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인 것도 맞지만 어떤 정도도 할 수 있으면 좋으냐면 3대 30이지? 1대 10이니까 여기도 2대 20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것도 보면 좋아. 어찌되었건 여기 면적은 3 곱하기 30이니까 90이니까 얘는 45야 면적이. 그치? 그 다음 얘는 면적이 2랑 20이지 40이지 2분의 1 하는 거니까 얘는 면적이 얼마야? 면적이 20이야. 정적분 결과는 음수고
질문 다시 보자. 여기까지 잘라놨어. 발사 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요, 플러스 45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25가 위변인데요. 어디서 쏘아 올렸어요? 라고 문제를 다시 봤더니 지상 10m의 높이에서라고 했지. 그러니까 움직인 건 플러스 25인데 시작은 어디서 있어? 10에서 했군요. 그래서 35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라고 유연하게 대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게다가 그렇게 10을 쓸 필요도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인데, 생각을 해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는 진행 방향의 위로 올라가다가 바뀌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지,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3이라고. 그러면은 위로 45m 올라갔었네? 근데 어디서부터 올라갔대? 10에서 올라갔다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전체 최고 높이가 얼마야? 55야 라고 그냥 대답하는 거야. 정답 55가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발사 후 5초 동안 문제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45 움직였고 여기서 20 움직였지. 그치? 합쳐서 얼마큼 움직인 거야? 65만큼 움직였어. 여기서 양수 움직일 개념이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해석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내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 안 대고 꼭 풀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강의를 내신을 하면서 진행하는 애들은 혹시 사수령으로 나오면 여기다 인테그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걸 써야 되잖아. 그래서 짜증이 나지만 수능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편해.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것만 보고 풀던가, 그래프가 없으면 그려놓고 해석해서 풀던가, 이 정도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뭐 대단한 걸 물어본 것 같지만, 아예 얘는 대놓고 그래프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대놓고 VT의 그래프가 나왔지.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수능에 잘 나와. 그러니까 주는 거지. 주니까 그냥 빨리 받아서 먹어야겠지. 그러니 13번은 이제 드르륵 돼 있는데, 드르륵 돼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마이너스 1이다. 1이고 여기가 2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이고, 여기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스. 스, 여기서 스. 그 다음에, 여기 6일 때 여기까지 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직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4고요, 여기는 5고요,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1입니다.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하자. T는 6에서,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어디서 출발해서 문제에서? 아까는 지상 10m에 출발할 때는 원점에서 출발할 때 그것만 알아놓으면 최초 위치를 아는 거거든요.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T는 6에서 전피의 위치를 구해도 됐고, 여기는 2는 4, 여기 플러스 2, 여기는 요만큼 잘라서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요만큼은 마이너스 1, 요만큼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만큼은 플러스 2분의 1만 맞춰놓은 다음에 실제로 했더니 여기는 빵이고 마이너스 1쪽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0.5지. 전체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플러스 0.5만큼 이동했다는 거잖아. 뭐라고 질문했어? 전피의 위치는 그냥 2분의 1이거든. 끝. 왜? 최초 위치가 원점이니까. 하고 1번 문제가 위치 2분의 1인데 끝난 거 이거만 보고 범위 빼기만 하면 되잖아.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게 속도가 0일 때 처음으로 바꿨고, 두 번째로 바꿨지. 그때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그냥 이 면적이지, 정답은 2 하고 끝나는 거야. 끝이지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만 정확히 알면, 핵심만 알면 그냥 탁탁탁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막 저 공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정석은 별로 이용하는 것도 없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가 속도는 보통 적분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속도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세트 종료. 수고 많이 하셨어요.